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이미 하나 배웠어요. 중학교 때 거듭제곱은 배웠습니다. 거듭제곱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학습지 보면서 볼게요. 우리 오늘 학습지는 1페이지 볼 거고요. 교과서도 같이 펴놓습니다. 교과서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A의 거듭제곱을 볼 것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A를 몇 번 곱했다? 네, A를 2번 곱했다. 그 다음에 A세제곱은요? A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의 N제곱이 나타내는 건 뭘까요? A를 몇 번 곱했다? 대답하고 있죠? A를 n번 곱했다.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우리는 A의 어떤 문자의 거듭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래 놓이는 이 큰 숫자 A를 우리는 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이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작은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밑이 뭐예요? 지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수법칙. 우리 지수법칙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수법칙 복습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는 밑이 실수이고 지수 부분이 자연수인 이러한 형태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5가지 지수 법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지금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채워보시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 11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를 없앨 거예요. 괄호 풀면서 계산하려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B의 m제곱 같은 경우는 각각에게 각각의 밑에 지수를 취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분수 표현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모는 뭐다?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눗셈 표현이 있네요. 나눗셈 표현이 있을 때는 지수 앞이 더 큰지 지수끼리 같은지 혹은 지수가 뒤에가 더 큰지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로 한 장 넘겨볼게요. 교과서 12페이지 보면 문제 1번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18개나 풀었죠. 거기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거듭제곱근이 무엇이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제곱근, 여기에서 우리 제곱근은 이미 배웠어요. 우리 제곱근은 루트, 요런 거 이용하면서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익숙한데 그러면 제곱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뭐죠? 뭐 해서 A가 된다? 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거듭해 가야겠죠? 거듭한다는 게 뭐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A의 이번에는 세제곱근 해볼게요. A의 세제곱근은 무엇을 해서? 세제곱을 해서 A가 된다. 그때의 세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요 값을 우리는 A의 세제곱근이다라고 해요. 그럼 A의 네제곱근 볼게요. A의 네제곱근은 얼마에서?
4제곱해서 a가 나오게끔 하는 이 x를 우리는 a의 4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해서 거듭할 거예요. a의 n제곱근을 볼게요. a의 n제곱근 얼마 해서 n번 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x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a의 제곱근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세제곱하고요, 네제곱하고요, 쭉쭉쭉 해서 n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그 x를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거 바탕으로 요 표 한번 채워보세요. 요 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 줄게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거기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갈지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a의 제곱근은 뭐 해서? 제곱해서 실수 a가 된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x의 제곱은 a가 되게끔 하는 이 x가 a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말뿐만 아니라 요렇게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서? 세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x의 세제곱은 a가 되도록 하는 이 x가 a의 세제곱근이 되겠죠? a의 4제곱근은요. 4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그래서 x의 4제곱은 a이다. 그 x가 a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해서 a의 n제곱근 뭐하여? n제곱하여.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x의 n제곱은 a이다. 요 x가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그 n제곱근 n번 제곱해서 a가 나오도록 하는 이 x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 식은 2차 방정식. 요 식은요? 3차 방정식. 요 식은 4차. 이 식은 n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요 당구장 표시 한번 볼게요.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있다? n개 있다. 왜냐? 우리 2차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근 몇 개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2개. 요 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3개. 복소수 범위에서 4개. 요 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복소수 범위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다 보니까 허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실제로 다루어지는 실수 범위에서 근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n제곱근들이 모두 n개가 있겠지만 실수 범위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 12페이지로 가서 예제 1번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그럼 요거 표현해 볼게요. 세제곱근이니까 몇 번 제곱해서? 3번 제곱해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이 x를 찾자. 어느 범위 안에서? 실수 범위 안에서. 요걸 찾자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 풀어야겠네요. 적절히 인수분해 사용해야겠죠? 일단 이 항을 해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요거 바로 인수분해 공식, 기본 공식 떠올려야겠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같이 인수분해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근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x값 뭐가 있어요? 실수 값으로 x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요. 뭔가 바로 안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판별식 D를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를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B 제곱하면 1, 4AC 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나와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와요. 우리는 실수인 것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만족하는 실수값은 어떤 것이 있다? 마이너스 1, 세제곱근으로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소수 범위였다고 한다면 이 세제곱근이 3개 있었겠지만 실수 범위로 좁히니까 몇 개 존재해요? 1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의 4제곱근이 궁금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16의 4제곱근이니까 어떻게? x의 4제곱은 16이 된다. 요게 궁금한 거죠? 그럼 같이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이항할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인수분해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더 인수분해 되죠? 이 부분.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수값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허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실수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2개가 나온다. 원래 16의 4제곱근이었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는 4개의 근이 나왔겠지만 우리는 실수상에서만 찾고 있는 거죠. 요렇게 실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습지로 돌아갈게요. 학습지 1페이지 하단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A의 실수인 n 거듭제곱근을 알고 싶어요. n 거듭제곱근을 실수인 걸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가져와서 생각을 할 거냐면요.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예요.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요. 요 그래프는 항상 어느 부분을 지나죠? 어느 특정한 점을? 무조건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고요. 이 그래프는 n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n이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게요. n이 2인 y는 x제곱 생각을 할게요. 요거 그래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y는 x 세제곱, n을 3으로 바꿔볼게요. 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1,1, 2,4, 2,8, 3,27 요렇게 지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지나면서 요렇게 계속 요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x 4제곱 볼게요. y는 x 4제곱 보면 얘도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특정하게 부호가 반대인 a와 마이너스 a를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는 y값이 뭐가 나와요? a 4제곱. 얘도 y값이 뭐가 나와요? a 4제곱 나와요. 부호가 반대여도 y값은 같죠. 이런 거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y는 x 4제곱은요. 여기에서 y는 x의 5제곱을 볼게요. 얘도 a값과 마이너스 a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a값 대입하면요. a의 5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a값 대입하면 홀수 제곱한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 되고 a의 5제곱 나와요. 부호 반대로 나오고 있죠? 원점 대칭인 그래프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요.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n이 홀수인 경우는요.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 특징을 알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럼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와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죠. 원점 지나면서.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지나면서 원점 대칭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 상태에서 우린 뭐가 궁금했냐면 a의 실수인 n제곱근이 궁금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y 값을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게요. y를 a라고 하면 a는 x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앞, 뒤, 왼쪽, 오른쪽 자리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xn제곱은 a예요. 우리 익숙한 형태네요.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값, 이 x값이 a의 n제곱근이다. 이 a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y라고 생각을 했어요. a를 분리해 볼게요. a가 여기라면 혹은 a가 여기라면 혹은 a가 여기라면 일단 그래서 a의 범위를 나눠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 이 부분에 위치하겠네요. 요렇게 a가 y값이 a가 되는 부분 몇 개에서 두 지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실수인 n제곱근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을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냐? 요 지점, 그 x값이 되겠죠? 이 지점을 우리는 약속을 할 거예요. 요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n제곱근 a 라고 읽을 거예요. n제곱근 a. 우리 기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요거 배웠어요. 요거 어떻게 읽었어요? 루트라고 읽었죠? 루트는 영어고 사실 원래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그래서 우리 읽을 때 요거라고 하면 루트 6이라고 읽을 수도 있었고요. 제곱근 6이라고 읽을 수도 있었어요. 대신에 이 앞에 요렇게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되면 얘는 어떻게 읽을 거냐? 세제곱근 6 이런 식으로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n제곱근 a라면 우리 아까 여기 y축 대칭이었죠. 똑같이 거리가 같으면서 왼쪽에 위치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의 근이 생기면서 그 근이 각각 무엇이다? 뿔마 n제곱근 a 이렇게 된다. 그럼 이번엔 a가 0일 때를 볼게요. a가 0일 때를 보면요. a가 어디래? 0이래요. 0이 되는 부분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 만나요. 그때의 x값 무엇이다? 0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a가 음수로 갑니다. a가 음수예요. 그래프와 만나나요? 안 만나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지운 다음 홀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n이 홀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a를 범위를 나눌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a는 아까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y라 그랬죠. y. 그럼 a가 양수일 때 요렇게 그어볼게요. 몇 개의 지점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 만나요. 그럼 이때의 x를 뭐라고 한다?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한다. a가 0일 때 갈게요. 몇 개에서 만나요? 마찬가지로 한 개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근이 뭐겠어요? x값이 0이 되겠죠? a가 음수입니다. y값을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점에서 만나네요. 마찬가지 몇 개? 한 개.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안 하고 그대로 똑같이 n제곱근 a라고 할 거예요. 학습지 하단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별표 표현 있죠?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의 부호는 뭐의 부호와 a의 부호와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n이 홀수일 때
여기 5제곱근 6이라고 해봅시다. 얘 부호는 뭐다? 6의 부호와 같은 양수이다. 5제곱근 마이너스 6은 부호가 무엇이다? 마이너스이다. 여기 a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가 음수입니다.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n이 홀수일 때라고만 했어요. n이 짝수일 때를 볼게요. 6제곱근 7 볼까요? 얘 부호 볼까요? 양수겠죠? 6제곱근 마이너스 7은요? 요거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얘는요. 사실은 복소수예요. 복소수. 허수. 왜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요. 이 의미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6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게끔 하는 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볼게요. 6제곱해서 6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경우 있나요? 없죠.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허수나 복소수는 부호가 없죠. 양수도 음수도 0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루트 a의 부호는 a의 부호와 일치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 n이 짝수이냐 n이 홀수이냐에 따라서 우리 근이 개수가 다르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의 부호에 따라서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경우이든 1개는 생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3개 이상이 되는 실수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설명된 거 보면서 요거 표 한번 채워보세요. 표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 옮길 시간 주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 학습지 채웠으면 이제 교과서 14페이지로 가서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채웠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봐볼까요?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은 함수 그대로 그래프 옮기시면 되고요. 여기 몇 개예요? 2개, 1개 없고 여기 1개, 1개, 1개죠? 그는 뭐예요? 뿔마 n제곱근 a. 그는 0, 그는 없다. 그는 n제곱근 a. 여기 그는 0이고 여기는 근이 n제곱근 a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교과서 14페이지에서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에서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풀 시간 줄 거고요. 문제 1번이랑 2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 개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여태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 루트사 같은 거 어떻게 계산이 되었었죠? 2로 나왔죠. 바로. 어떻게 나왔냐면 단계 한번 거쳐볼게요. 원래 루트사는 이 앞에 뭐가 숨어있냐면요. 2가 있는데 우리 루트 너무 많이 쓰니까 2는 생략해서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얘를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 이렇게 지수끼리 딱 만나면 어차피 제곱 된 거였으니까 2 이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요. 1번 볼게요. 세제곱근 8이네요. 읽을 때 세제곱근 8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세제곱근 8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곱 된 거니까 사라져서 2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면 4제곱근 81이에요. 얘도 맞춰보자. 8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4제곱근 사라지면서 뭐만 남는다? 3만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풀고 넘어간 문제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풀 시간 주겠습니다. 문제 2번 교과서 12페이지 교과서 12페이지에 문제 2번이랑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나머지 문제들이랑 문제 4번 문제 지금 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문제들은요, 채팅창에 올리시면 선생님이 좀 바로 피드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